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5월 8일 목요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가장 중요했던 게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이었고 이미 어저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저도 어제 흔히 말해서 날 밤을 새면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끝까지 듣고 잠깐 쉬었다가 왔습니다. 일단 기준금리는 예상과 동일하게 동결을 했습니다. 거의 시장에서 99% 동결로 예상을 했었고,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한다고 해도 이미 시장에서는 기조 자체가 동결로 갔기 때문에 3연속으로 기준금리 결정했습니다. 사실 그보다 제일 시장에서 좀 기대했던 또 주의했던 것은 기준금리가 결정이 끝나고 나서 있었던 FOMC 기자회견이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서 시장 설명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284포인트 0.7%가 상승을 한 41,113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 진폭을 좀 보시면 장중에 보합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보합까지 빠졌다가 주가를 들어 올리면서 0.7%대까지 강세 속에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역시 장중에 1%대까지 조정을 받다가 종가상 0.27%까지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고, S&P 500 역시 0.5%까지 조정을 받다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재료였기 때문에 대기했던 재료가 오픈된 뒤에는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익 실현들이 나타났고요. 차익 실현이 나타나면서 하방 압력이 좀 깊숙하게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3시 기준금리 결정하는 시점에서 저점을 하회에 이탈하면서 하방 압력이 좀 나타났었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또 내심 뭐가 있었냐, 기준금리를 인하해 주는 거 아닐까 하는 기대감도 다소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덮어버리면서 동결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이제 코멘트인데, 이 코멘트도 제가 어저께 예측해드렸죠. 똑같이 나왔습니다. 더할 말 없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 둔화 가능성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트럼프가 압박을 하든 말든 우리는 독립적으로 할 것이다고, 지금 여기서 금리 결정을 쉽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관세 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파월 연준 의장은 아주 전형적인 흔히 말하는 레파토리 속에서 코멘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통적인 보수적인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고 언지를 해도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런 멘트를 들으실 생각이 없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이게 사실 코로나라는 시기를 겪지 않았으면 아마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 때 금리 정책을 실패를 하면서 그 실패를 했던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큰 유동성의 버블 형상을 만들었던 것을 경험했던 것이 연준이기 때문에, 연준은 쉽게 칼을 뽑을 수가 없는 게 사실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보수적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밖에 없고, 연준은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러운 상태인데, 거기에다 대놓고 미국은 지금 관세 분쟁을 발생하고 있으니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바운더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밴드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조심스러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조심스러운 수순에 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관심 있었던 것은 그건 아니었어요, 사실. 왜냐? 어제 못 보신 분들 어제 영상 보세요. 제가 했던 얘기랑 오늘 파월 연준이 하셨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주목해서 봤던 거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가 아니고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시장이 빠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시장이 연준이 나오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확신을 하면서 시장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뭐가 궁금했냐?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거냐라는 거였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어제도 이런 얘기 드렸죠. 파월 연준 의장을 건들지 못할 거다.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을 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앞서서 파월 연준 의장을 건드렸다가 맞았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을 쉽게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 지금 시장 부양에 관심이 많다라고 밖에 느낄 수 없는 것이 어제 장중에 조정을 받을 때 좀 하락 압력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구글이 조정을 깊게 받았어요. 어제 10%가까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왜 조정을 받았냐면 애플 임원이 어제 컨퍼런스에서 지금 구글에 대한 검색기 사용이 줄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트래픽이 다운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래픽이 다운됐다는 것은 솔직히 구글 이런 데들이 먹고 사는 게 뭡니까? 트래픽으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트래픽은 비용, 회사 측에서는 비용이 나갑니다. 근데 반대로 그 비용이 수익으로 환산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애플, 이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기의 트래픽이 줄어든 것은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부분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휘익 하고 빠지고 있었는데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등장을 하십니다. 갑자기 등장하셔서 이 멘트가 나오고 난 이후에 장 마감하기 직전에 갑자기 욕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미 국가별 등급에 따라서 AI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서 계획 폐기 방침, 직전 정부에서 했던 것에 대한 정책을 변화, 바이든 정부 말에 결정했던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일전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이 인공지능 AI 고성능 AI 칩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제한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다가 수출을 하려고 하면 미 정부의 승인을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으라고 해서 당시에 엔비디아가 실적 우려감이 빠지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나온 얘기는 뭐냐면 바이든 정부에서 나왔던 이 복잡하고 규칙이 지나치게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서 AI 쪽에 우위를 확보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과 TSMC와 아마존과 메타 등등 이 빅테크 M7 종목군들을 들어 올려버렸습니다. 들어 올리면서 주가를 강제 부양을 해버렸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향후에 아마 데이터로 분명히 확인이 될 건데 제가 지금 이거를 신경을 썼거든요. 과연 연준에서 멘트가 나왔을 때 순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갈 것이냐, 순순히 이 부분을 넘어갈 것이냐를 제가 주목을 해서 봤는데 역시나 주가가 빠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면서 주가를 강제적 부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부양이 여러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과 같은 방식의 주가 부양은 사실 향후에 엄청난 데미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엄청난 데미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방 압력이 크게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물길을 억지로 막으면 물길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길이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정부 쪽에서 이미 앞서서 취임 100일 이전에 했었던 행위들 때문에 주가가 약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커버링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의 패턴을 주는데 이게 일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었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
보조금을 철회해버렸어요. 보조금을. 분명히 얼마 전만 해도 보조금을 철회하겠다라고 해서 시장을 뒤집어 놨는데 갑자기 이제는 규제를 풀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동안 부정적 발언에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줬었는데 긍정적 발언, 이젠 본인이 갖고 있었던 색채와 다른 색채로 방향성을 턴을 하면서 주가를 띄우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인위적이다. 그리고 시점이 장 마감하기 전에 갑자기 그 멘트를 터뜨리고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조금 있었거나 좀 타이밍이 좀 적절했다고 하면 뭐 쏘쏘할 텐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이 부분을 처리하겠다고 들고 나와버리니까 시장이 좀 화들짝 놀래서 반응을 하긴 했지만 너무 인위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악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그러느냐라고 보면 아마 이 부분 때문에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트럼프는 분명히 꼬랑지를 내리지 않습니다. 꼬리를 내리지 않아요. 중국이 협의를 하려고 하면 말을 했던 게 미국이 그동안 부과했던 것을 캔슬해놓고 와라. 그러면 대화를 하자인데, 트럼프는 지금 협상을 낮출 의향이 없다고 말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는 중국 쪽과 쉽게 해결이 안 됐을 때 또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너무 인위적인 형태의 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면은 좋아 보이고 강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객관적인 형태의 주가의 모습을 보면 전혀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여기서 어떻게 되든 어떤 꼭 가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명확한 시장에 대한 해석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명확하게 해석을 했을 때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너무나 강제적이고 이런 인위적인 플레이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체성 발언들이 지금 당장 주가에 반짝이는 모습을 주고 있긴 하지만, 그 반짝이는 모습을 주는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해서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죠. 일단은 그러한 부분으로 갔고, 또 5월 8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인데 트럼프는 또 말씀을 하시길, 오늘 무역 관련돼서 중요한 기자회견을 연다. 세부 내용을 오픈하겠다.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이 열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점은 글쎄요. 얼마나 또 중요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행위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아마 같은 말을 계속해서 회전하는 방향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위협적인 움직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개장 전에 갑자기 중국과 뭘 하겠다라고 해서 주가를 띄웠죠. 근데 결국은 더 못 갔죠.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FOMC가 나와서 주가 결과가 나오니까 빠졌어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코멘트를 쳐서 또 주가를 땡겨놨어요. 이 시세를 땡겨주겠냐 이거죠. 지켜주겠냐 이거죠. 그럼 이 재료들이 오픈됐을 때 또 다른 뭔가 갖고 오지 않으면, 또 다른 뭔가를 들고 와서 주가를 커버하지 않으면, 이거는 공격적인 차익 매물을 맞을 확률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그렇고요. 뭐 시장 자체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으로 봐서는 아주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박스를 취한 지도 어느덧 3일차가 돼가고 있고 3일째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트럼프의 주가를 지키려고 하는 이 자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보수적인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에서 명확하게 지금 당장 서둘지 않겠다고 말을 해준 것처럼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집중적으로 대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도 시장 참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상한 송 대표였습니다.